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새들과 매미들이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AI 기술 자본주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속주의가 더해져서 인류는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금융자본주의에서 AI 기술자본주의로 여기에 정착하게 되면 과연 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될까?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인류는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맨 앞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AI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각국은 자국의 이득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AI 기술 문명이 인류의 행복을 갖고 온다면 거기에 지금까지 정치 경제적 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주의의 자유평등의 명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 과연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자유평등의 가치를 올바르게 담으면서 발전을 지속해 왔을까? 자본주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그 모순은 무엇일까? 이러한 국제적 정책 가운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질문들에 응답하면서 예도는 한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철학자가 푸는 철학적 정치 비평. 뭔가 독특한 맛이 있죠, 그죠? 강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에 슬라보의 지젝은 독특한 작품을 출간하는데요. The Courage of Hopelessness. 절망의 용기. 이 작품의 내용과 연관하여 이 제목을 뜯어 고치면 차라리 이 제목이 낫습니다. The Courage of Confronting Hopelessness. 아니면 The Hopelessness. 절망에 직면하는 용기. 이 제목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 작품에서 슬라보의 지젝은 트럼프 현상을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서구 중심적인 민주주의 가치 위에서 자유평등의 명제를 외쳤던 진보 좌파가 왜 실패했는지, 사실 이것은 슬라보의 지젝이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라클라우와 무패 등과 논쟁을 벌이면서 제기했던 문제인 거예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결혼할 수 없다. 산업자본주의든
금융 자본주의든 AI 자본주의든 무엇이건 간에 여기에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놓여 있어. 그러나 68혁명 이후에 소위 진보 좌파라고 하는 자들은 정치적 올바름, PC주의에 갇혀서 순진한 도덕적 선만을 이야기하고 자본주의 모순의 핵심적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결국은 진보 좌파가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 정치 경제 제도를 주도해 왔지만은 트럼프 현상을 막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페미니즘을 말하며 남녀 성평등을 주장하고 인권을 말하면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자국인과 외국인의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평등의 위치로 올려놓을 수 있을까?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불평등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을까? 거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모든 사회적 구조 안에서의 불평등의 문제를 말했지만은 이것은 관념론에 그치고 유물론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안일한 정치를 해옴으로써 세계 자본주의 가운데에서 서구 중심적 민주주의는 패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트럼프 현상을 맞아서 진보 좌파는 순진한 도덕주의에 근거한 PC주의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AI 기술 자본주의의 가속주의를 인정하고 끊임없는 탈용토화에서 균열의 지점을 보고 혁명적 주체의 자리를 볼 것인가? 이를 통하여 사회구조 전체의 변혁을 꿈꿀 것인가? 어떻게 해야 AI 기술은 인류 보편의 공영을 위하여 사용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민주주의는 평등을 말하잖아. 그런데 이것은 구호와 말로만 그치고 말하는 자의 배만 불려주고 일반 민중의 삶의 조건은 변화 없이 자본주의 가속주의의 경쟁에서 뒤진 자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무런 정책도 제기하지 못하고 민중을 속이는 국가 구조에서 하부 구조의 중요성을 놓치고 이념파리만 하고 관념파리만 하는 관념론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유물론적 정치, 민중의 빵에는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결혼할 수 없다. 이 모순으로부터 우리는 절망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AI 기술 자본주의는 더 이런 절망을 가속화시키죠. 그죠? 많은 일반 국민, 민중으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AI 기술의
혜택을 입은 자들은 기하급수적인 부를 획득하지만 이것으로부터 멀어진 민중은 삶의 자리에서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는 이 중체대한 시점에 절망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도가 볼 때 이러한 세계 사적 관점에서 세계 정치 경제의 정황 속에서 탁월한 정치력을 통하여 AI 기술 패권도 잡고 K민주주의 가치를 통하여 일반 민중의 삶의 조건도 바꾸어 나가는 양쪽 다를 붙잡을 수 있는 월드클래스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이 이긴 것은 그죠. 대한민국이 희망으로 갈 수 있는,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정치적 혁명 사건이었다라고 예도는 규정합니다. 예. 그래서 벌써부터 당대표 되자마자 정청래가 민생 법안을 갖고 정치적 흥정을 했잖아. 그런데 200개의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벌써 당대표 된 지 3, 4일 만에 70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살아있는 정치죠, 그죠? 정말 이러한 국제적 정세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은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의 뉴 미디어 권력인 거야, 여러분. 고성국 전환기는 지금도 중국 공산당, 지금도 부정선거로, 그리고 유시민, 김어준, 최욱 같은 소위 자칭 진보 진영의 유튜브 권력은 노무현파리에 근거한 문파 정치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허황된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죠. 그죠? 이제 이 세력이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 30%대로 쪼그라든 거야, 여러분. 지난해만 해도 이 유튜브 권력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차지하는 그 권력 프로테지는 7, 80%였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의 당선은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어떤 발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이다. 그래서 벌써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움직임이 다르잖아.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와의 발맞추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AI 기술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가면서도 K민주주의의 자유평등의 가치, 모두를 위한 AI 기술은 단지 그 기술 패권에서 승리한 기업과 CEO들의 소유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AI 기술 패권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분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K민주주의의 가치, 양쪽을 같이 잡아야 되겠죠. AI 기술 패권을 통하여 부를 획득하게 되면 소수는 나머지 99%의 부를 차지하게 되는, 1%가 전체를 먹는 그런 시대가 되잖아. 성장으로부터 분배, 기본소득 사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재명의 상징은 AI 기술을 통한 성장과 그리고 K민주주의 가치를 통하여 분배를 함께 고려하는, 모두를 위한 AI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설계와 또한 그 토대를 실제적으로 놓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중국, 미국과 함께 AI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점, 이런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민주진보 진영에 20년 전의 인물 노무현의 이름을 팔고 문파 정치를 말하고, 이들의 특징은 무능력하고 그리고 현실 파악이 안 돼서 언제나 과거를 팔며 더러운 문파 감성을 갖고, 자기들은 기득권자지만은 여전히 피해자인 것처럼 희생자 담론에 빠져서 국민과 시민을 선동하는 이런 썩어 빠진 시대착오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정말 그 추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 못난이 삼총사를 통하여 뉴스공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노무현 이름을 파는 반시대적, 시대착오적 응시형 레짐의 정치, 끝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더러운 정치는 이재명과 함께 이제 김민석 당대표는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가는 초석을 단단히 놓을 것이며,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하여 미래의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예도는 생각합니다. 잘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 여러분. 노무현 이름만 파는 이런 썩어 빠진 정치, 결국 자기들의 부를 위하여 움직이는 이 사욕 집단의 정치는 20년 동안 검찰개혁만을 외쳤어. 여러분, 촛불혁명 이후에 적폐청산을 외쳤고, 빛의 혁명 이후엔 내란 청산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빨리 하고 국가의 과제를 위하여 나아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빠져서 계속해서 관념론 정치만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유튜브 권력에 사로잡힌 정치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정청래가 김어준, 최욱, 유시민과 같은 유튜브 권력 정치에 빠져서, 딴지 게시판에 빠져서 1년 동안 한 게 민생과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몇 개월 만에 개혁과제를 완수해 놓은 그 주제를 갖고 1년 동안 떠들 거야. 조국 대통령 만들기, 1인 1표제, 검찰개혁 3가지 여러분. 이것만 해서 지금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문명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후손들 생각해서 정말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정치 세력이 대통령을 주물럭거리고 민주당을 만지면서 사욕을 챙기도록 두면은 금방 나라는 굴러갑니다, 여러분. 중국의 AI 기술이 세계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리라고 생각한 전문가는 10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받는 레거시 언론 MBC와 JTBC가 이렇게 허망하게 뉴미디어의 시대에 무너져서 망하게 되리라고. 재무구조를 보면은 점점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적신호가 켜졌어. JTBC뿐만 아니라 MBC 역시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읽지 못하고 저런 정치무당이 팔아대는 거짓 이데올로기, 노무현의 이름만 팔고 현실을 보지 못하는 썩어 빠진 정치, 여러분. 거기에 언제까지 놀아날 거냐고. 20년 동안 검찰 개혁만을 팔고 뒤로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런 자들의 입김에 언제까지 놀아날 거냐고. 정치의 하향 평준화를 갖고 오고 민주 진보 진영의 새로운 일베와 같은 세력으로 역할을 하는 딴지 할배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양쪽의 부패를 가로질러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 새로운 당대표 김민석의 민주당, 이 정치적 힘만이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고 가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여러분 얼마 전에 당대표 선거 끝나고 민주당 거기 아침에 방송 중에 여기자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 뭐 일방적인 김어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만 거기서 뭐라 그래? 일 아무리 잘해도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응? 그 정치적 행위에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자기와 같은 그런 빅 스피커가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정치는 좋아지고 나빠지느냐가 달려있다 이거야. 이런 사기꾼이 15년 동안 민주 진보 진영의 빅 스피커 노릇을 해왔으니 정치가 어떻게 되겠어? 노무현 이름을 파는 문바 정치, 여러분. 결과물이 뭐가 있어, 여러분? 이성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자들의 정치가 가져온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노무현 파리, 문바 감성, 피해자 파리, 희생자 담론을 만들어서 스스로 정의로운 체하고 순진한 도덕주의에 갇혀서 착하지도 않은 새끼들이
착한 척하면서 정의로운 체하고 PC주의에 빠져서 오늘날 민주당의 모습 그죠?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 현상에 의하여 개박살난 그 이유가 대한민국에는 김어준, 유시민 같은 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민주당인 거야. 예를 들면 PC주의도 아니야.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은 그래도 제대로 된 PC주의를 제시했거든. 근데 이 자들에 의하여 이 자들의 유튜브 권력에 기생하여 주장되었던 그 PC주의는 뭐야? 그게 PC주의야, 여러분. 정말 이런 죽은 정치 언제까지 허용할 거냐고. 지금 문명의 변화 가운데에서 오로지 이재명만이 그죠? 세계적 모범이 되어 K민주주의와 결합된 AI 기술 자본주의를 제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빛의 혁명을 주도했던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1년 동안 그죠? AI 기술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초석을 놓고 이제 기본소득상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김민석 당대표와 함께 살아있는 정치를 하는 그 출발점이 마련된 거야.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 절망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거야. 현실을 제대로 봐야 정치는 발전이 있어요. 죽은 자를 팔고 특정 정치인을 불쌍한 존재의 프레임에 가둬놓고 그걸 생각만 하면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정치가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아무것도 못하죠. 김어준, 유시민의 어떤 이 정치 세력 여기에 기생하여 움직이는 문파 정치가 희망이 없는 건 이런 죽은 정치에 기대고 있다는 거야. 노무현의 이름. 그리고 현실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있는 힘은 없고, 그죠? 무능력하고, 감성팔이만 하고, 그런데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야, 이 자들은. 그래서 조국, 추미애, 정청래, 이런 자들이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 이게 결정적인 문제죠, 그죠? 새로운 시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는 대한민국을 AI 기술 패권 전쟁에서 건져내고 K민주주의로 이 AI 기술을 잘 조화시켜서 세계 1등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갈 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